그럼 지금부터 6시간을 너는 죽는다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감독님, 배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석 감독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6시간 너는 죽는다를 연출한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우 역할을 맡은 정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윤 역을 맡은 김지연이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기훈 역할을 맡은 박시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는 매체와 성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이랑 정재현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 감독님한테는 이게 원작 소설을 이제 영상화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재현 배우는 이 영화로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소감이랑 또 이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고, 또 지금 입대를 앞두시고 계신데 그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6시간 너는 죽는다는 일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타카노 카자키 작가님, 되게 미스터리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단편 원작 중에 한 편인 6시간 너는 죽는다라는 타이틀로 영화화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한국이랑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그게 발표됐던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대 초반이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각색 단계에서는 리얼리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한국화시키는 로컬라이징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6시간 후에 너는 죽는다는 타이틀 자체가 좀 임팩트가 있어서 보통 관객들이 이 영화를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봤을 때 이 작품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이겠구나라고 보고 있지만, 저도 소설을 읽을 때 이제 배신당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정윤과 준우라는 두 인물의 청춘의 어떤 6시간의 짧은 여정, 그러니까 그걸 로드무비로 풀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스펜스 장르의 외피를 두른 두 청년의 로드무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의 6시간의 여정을 좀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영화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현 배우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소감은 오늘 오면서 영화 포스터도 보고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온전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다 제가 봤었거든요, 한 번에. 그럴 정도로 너무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준우라는 역할이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내면에 분명히 이제 죽음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슬픔도 있을 거고, 그런 내면에 또 다른 느낌이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대를 앞둔 소감은, 일단 입대를 앞두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현 씨의 질문이 있는데요. 정윤을 돕는 조력자인지 혹은 살인범인지 의심과 믿음을 좀 오가는 그런 연기를 하셨는데, 그런 연기를 하실 때 좀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연기를 하겠다라고 노력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촬영할 때 다른 배우님들과 있었던 에피소드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촬영을 하면서 사실 제 배우분들이나 감독님한테 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터널을 지나가는 걸어가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좀 준우의 걸음걸이라면 좀 더 정적인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를 들었고 또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뭔가 준우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간 것도 있고 또 이게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의심이 돼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준우의 입장에서는 왜 정윤이랑 있을 때 담담해 보일까라는 이유를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을 같이 읽어보면서도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하게는 예지를 볼 때 아픈지 아니면 언제부터 예지를 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그 대본에 등장하는 과거 인물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또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6시간을 죽게 된다는 예고를 듣게 되고 자신을 죽인 살인마를 찾아 떠나는 캐릭터인데요. 시나리오를 읽고 배우님께서는 캐릭터에 어떤 느낌과 해석을 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예지를 본다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약간 판타지성을 띠는데 저는 우리 영화가 판타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떻게 하면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실제 상황처럼 느끼게 하려고 제가 리액션이나 준우를 만났을 때, 준우에게 그런 예지를 들었을 때 이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관객들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하신 동안 제가 박시영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믿고 보이는 배우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으신데 연쇄살인범을 쫓는 강력계 형사 기훈 역을 맡아 영화의 중심을 잡아주셨는데요. 시나리오를 읽고 배우님께서는 캐릭터에 어떤 느낌을 받고 해석하셨는지 캐릭터에 대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믿고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나리오를 좀 받았을 때는 좀 아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내가 연기를 해야 될지, 이 이면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을 해내야 될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게 감독님 때문이었어요. 감독님 처음 뵀을 때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감독님의 그 레퍼런스에 미장센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고 그리고 기본 캐릭터적인 얘기를 했을 때 감독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사하고 오랜만에 너무 잘 맞는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훈 캐릭터를 조금 더 들어갔을 때는 어찌됐든 영화가 타임리미트다 보니 변해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가장 좀 큰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좀 선과 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과 악을 표현할 때 그 강력계 형사의 이제 잘못된 집념, 혹은 이제 집착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표현해낼까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배우님께서 감독님과의 작업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우리 새 배우님에 대한 그 어떻게 촬영 소감을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첫 작품이고 그 스텝은 길게 했지만 연출가로서 처음 맞이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캐스팅 된 지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어느 배우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 자체가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각자 해석하는 바들이 다르고 연출가로서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율해 나가서 새로운 준우, 그 다음에 정윤, 기훈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세 분을 맞이해서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첫 리딩 때 그 시향 배우님이 중심을 좀 많이 잡아주셨어요. 뭐 리딩을 아무래도 재현 배우는 처음 해봤어. 뭐 그 전에 드라마를 했기 때문에 해본 적은 있겠지만 본격적인 영화 리딩은 처음이었을 텐데 되게 열의를 갖고 시향 배우님이 해주셔서 그때 이제 한 2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재현 배우도 자극을 받아서 다시 받아친다든지 이랬던 부분들이 좋았고 그래서 한 명씩 말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재현 배우는 제가 사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가 일본에서 오래 있었고 또 나이가 나이인 만큼 아이돌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또 여기저기서 얻어받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는데 차라리 그게 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처음 미팅 때 저는 그 아이돌로서의 재현이 아니고 그 청년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 재현 배우를 만났던 것 같고 그때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는 제가 일본에 있었지만 뭐 드라마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좀 많고 해서 뭐 인간석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을 때 아 이렇게 눈이 좋은 친구가 있구나. 아 그리고 되게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사실 재현의 이야기보다는 주연 배우가 연기해준 정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끌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걸 안정적으로 표현해준 배우가 누구일까 했을 때 회사 측에서 제안 주셨던 것이 너무 이 친구랑 하면 우리 영화가 되게 탄탄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곽시영 배우님은 물론 곽시영 배우님도 회사 쪽에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뭐 본인은 믿고 보는 배우가 아닐지도 모르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믿고 보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영화 자체가 템포가 제목에 비해서는 빠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극중에 그 경찰서 씬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극 전체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서스펜스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지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서 씬들과 후반의 씬들이 곽시영 배우님께서 그걸 잡아주셔서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재현 배우는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너무 신사적이고 그리고 스태프들한테도 잘하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 작품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했었고 주연한 배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사실 좀 기대했다면 기댈 정도로 현장에서 저한테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보신 6시간 후는 너는 죽는다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이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현 씨 같은 경우 이번 작품에서 액션 연기까지 소화하셔야 했는데 약간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주연 배우나 재현 배우 같은 경우는 영화가 많이 처음이시잖아요. 약간 곽시영 배우랑 호흡 맞추면서 도움받으신 부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재현 배우님. 네, 그 액션 그 장면에서는 사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미리 가서 무술 감독님께 현장에서 그때도 계속해서 좀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서 그냥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좀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곽시영 선배님이랑 함께 하면서도 정말 뭔가 어렵다는 생각 없이 굉장히 그 상황에 뭔가 집중을 해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씬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네, 영화를 볼 때도 저는 그 씬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그 액션씬 찍을 때 재현 씨가 굉장히 많이 연습했어요. 연습하면서 그래서 다치는 거 없이 그리고 재현 씨가 생각보다 이제 또 춤도 많이 추고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하게 잘 해서 잘 넘어갔고 아직 이제 이런 자리가 뭐 저보다 굉장히 많은 친구겠지만 그래도 자리가 좀 떨린가 봐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배님은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되게 저랑은 이제 기훈이라는 역할이 초반에 편의점 말고는 좀 극적인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가 많은데요. 되게 많이 열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동선이나 제 감정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막 정말 상당히 편하게 촬영을 했고 서로 많이 소통을 하면서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께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아마 우리 둘 다 좀 선배님과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말 얘기들 많이 나눴거든요. 한신 얘기를 많이 나눠가며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우리 영화는 준우와 정인의 6시간의 여정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과 구상으로 연출하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주연 배우가 이 영화가 처음이 아니고 그 몇 달 전에 드라이브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서 뭐 사실 찍는 순서도 그렇죠. 저희께 나중에 드라이브가 데뷔작이었던 것 같고 전 드라이브도 초대돼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6시간 후에 너는 죽는다. 6시간 후에 어떻게 죽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야 되는 장르인데 그 원작에서 갖고 있었던 그 둘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널널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긴장감을 그 장면 안에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이제 원작에는 없었던 그 경찰서 장면은 좀 더 있긴 있었는데 좀 더 그게 가게끔 가져간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둘의 여정 부분은 아까 재현 배우가 말했지만 그 터널 장면이라든지 밤의 느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하절기라 뭐 첫 씬에 이제 이들이 여정에 나가기 전은 낮이지만 그 이후에는 밤 장면이 돼서 장면 자체가 완전 바뀌게 되는데 그때 세계관이 좀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뭐 주연 배우는 판타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판타지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존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레퍼런스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좀 가져와서 물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녹아 들어있다기보다는 그 연출을 하면서 레퍼런스가 하나 있으면 연출을 할 때 방향 제시하기에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주연이 그 앨리스라고 하면 준우가 시계토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그 둘의 여정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의 여정 자체는 좀 이색적인 공간이라든지 이색적인 장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차이나타운이나 인천 일대 하인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로케이션 헌팅을 진행을 하고 색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시퀀스 덩어리가 그런 둘의 이상한 여정으로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인천 출신인데 제가 어렸을 때 돌아다니던 곳들이에요. 홍해문이라든지 뭐 그곳에 있는 어떤 하인천의 느낌이라든지. 그래서 뭐 골랐다기보다는 이 영화랑 마지막에 고르긴 했는데 고르고 보니 또 그렇게 돼서 영화를 찍는 내내 좀 어떤 제 안에서 좀 다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 원작이다 보니까 이게 한국화를 한 부분이 있어도 이게 좀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연기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좀 내가 집중해서 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곽시안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래도 제일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변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날이 하필이면 또 첫 촬영이었는데 촬영을 할 때 확실히 좀 주연 씨랑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이런 장면을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감독님하고 이야기도 했고 조금 더 뭔가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까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질문이요. 네,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집중했던 부분. 왜냐면 일본은 원작이기 때문에 네. 한국화를 했었을 때 예. 그 대사 같은 부분들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어요.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보셨다 보니까 대사들이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대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녹여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더 내가 그냥 막 가는 게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집중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배우님. 우선 정윤 캐릭터에서 그 언어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윤이가 표정이나 풍기는 분위기, 색이 더 조금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했고 저희 감독님께서 일본 원작이지만 작가님께서 일본 작가님이 쓰신 근데 감독님께서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 영화 활동을 하셨고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사면에서 이게 한국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각색을 거의 몇 차를 걸쳐서 좀 해주셨던 거라 그래서 저는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대사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대본에는 어쨌든 준우의 과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대본이다 보니까 준우의 과거를 좀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지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배우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6시간을 죽는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박지원 배우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질문을 정말 이 영화를 찍을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사실 현실감이 많이 없는 대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방금도 그런 질문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매번 바뀌어요. 막 무시한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지금 뭔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에 서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볼 것 같아요.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내 유작인 거잖아. 그냥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내 마지막 영화를 보고 왜 이렇게 웃으시는 진짜 홍보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이걸 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선배님.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드는 게 시원한 그냥 맥주나 좀 먹으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조명 때문에 굉장히 덥네요. 네, 저는 잘 좀 믿지 않는 성격이어서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윤과 함께 이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를 보러 올 것 같습니다. 6시간을 좋으시면 이때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은 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감독님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같은 질문에. 뭐 재현이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재현이가 요새 활동하는 걸 보면 6시간 후에 죽을 때까지 콘서트하고 뭐하고 계속 할 것 같아요. 1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팬사인회하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진짜 대단한 친구 같고 저는 뭐 영화제에서도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멋있게 대답한다고 영화 감독이니까 그 6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작으로 남기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매우 얼굴이 빨개지는 얘기라 지금은 가족이랑 제가 좀 오래 떨어져 있어서
가족이랑 6시간 좀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가족이랑 재밌게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재영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나와요. 사실 6시간을 너는 죽는다라고 읊조리듯 대사를 치는 장면도 그렇고 주연 배우님과 같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은데 혹시 뭐 이 장면들을 준비하셨을 때 특별히 뭔가 준비하신 게 있는지 에피소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횡단보도 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6시간을 너는 죽는다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말씀하셨을 때 네, 그 씬이 아무래도 그 이 제목이지만 6시간 너무 죽는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좀 그때 뭐 정말 말의 템포라든지 어떤 그 앵글, 그 구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감독님 그리고 뭐 카메라 감독님 또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굉장히 고심해서 만든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온 걸 보니 굉장히 미스터리한 생각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그 로케이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 그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미스터리한 그런 로케이션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스릴러다 보면 서스펜스 같은 그런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음악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세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반응이 있다면 어떤 걸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로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그 낮에 둘과 밤에 둘이 좀 달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현장도 골랐고 뭐 서스펜스 장르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험블한 장소 위주로 헌팅을 해서 통일성은 생긴 것 같고요. 그 음악은 저희 이제 음악 감독님이 이상원 음악 감독님이라고 스리생이나 이런 것도 했던 분인데 근데 그 부분하고 다르게 저희 서스펜스 장르다 보니까 음악 감독님이랑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효과음 계열의 음악을 좀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앰비언스 같이 보이지만 이게 음악이거나 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맨 마지막 영화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건널목에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을 얘기할 때 그 곡의 레퍼런스를 이제 드린 게 제가 그때 당시 재현이한테도 좀 많이 들어보라고 했었던 블러의 나르시스타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거에 맞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둘을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음악으로도 좀 축복해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그 곡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배우님, 장재현 배우부터 부탁드립니다. 반응은 사실 진짜 좀 여쭤보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이제 그때가 새벽쯤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이제 약간 이야기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준우의 여정을 보면 굉장히 물론 이제 기훈 형사님과 그런 인물들도 만나지만 또 뭐 호신용품 사장님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지내오거든요, 준우가. 근데 그 결국에 이제 다 같은 제자리로 이렇게 도는 그런 생각이 이제 나오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결국에 이제 다시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좀 또 새벽이라서 좀 센치하기도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뭔가 옆에서 그런 동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막 그때그때 조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반응은 저도 궁금해요. 장재현 배우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감독님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시나리오만 보고 아 이건 완전 장르물이다.
다이나믹하고 속도감 있게 긴박하게 해야 되는 작품인 줄 알고 감독님과 첫 이제 자리에서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독님은 이 둘의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앨리스 그리고 그 둘의 어떤 성장이 그려지면서 로맨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둘이 어디론가 가는 이런 여정이 또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약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읽은 대본은 굉장히 누가 범인이지? 이게 되게 미스터리 스릴러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은 훨씬 더 정윤과 준우의 여행, 이 여정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긴 대화 끝에 전 좋습니다 해서 촬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기술 시사를 한다고 제가 딱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감독님의 색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감성이 있으면서도 진짜 이윤석 감독님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예쁜 느낌이 있어요. 스릴러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고 물론 호불호야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윤석 감독님께서 감독님의 색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점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찬 배우님. 네, 다음은 재밌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힘을 얻어서 이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마지막 소감 듣고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인사 뒤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되고요. 감독님부터 관객들에게 6시간을 나눠준다가 어떻게 다가가길 바라는지와 끝인사 기자님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작품이 제 데뷔작이긴 한데 데뷔작이기 이전에 작년 여름을 뜨겁게 한철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열심히 만든 영화고요. 어떤 영화든지 이제 10월달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많은데 다들 진짜 고생하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장이 이렇게 힘들어져서 점점 관객 수도 줄어들고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생명력 자체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길어야 3주, 4주 이 기간 안에 모든 걸 좀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저는 딴 거는 안 바라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이후에 평가나 이런 거는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1분, 2분, 그리고 3분, 10분, 100분 이런 식으로 좀 관객이 많이 드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영화들 틈바구니에서 작은 영화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듣기로 이제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 영화를 봐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짜 이 작품을 하면서 너무 좋은 기회로 정말 감사한 생각이 항상 들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작년 여름 재현이와 여름밤을 정말 많이 걸으면서 촬영했던 영화인데요. 이렇게 상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영화의 첫 관객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되면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 감독님, 잠시 이동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트, 네. 다음에 네,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6시간. 화이팅! 6시간 후 너는 죽는다.